오늘 경제브리핑 요새 계속 주제가 비슷한데 오늘 역시 집 얘기입니다. 아파트 청약 그리고 전셋값 얘기입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입니다. 10억 로또 청약. 그러니까 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10억을 번다는 겁니다. 워낙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로또 아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또 아파트를 당첨을 되려면 4인 가족 가점 꽉 채워도 될까 말까랍니다.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여기 보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다들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천에서 얼마 전에 있었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458가구 모집인데 19만 명이 청약을 했답니다. 이 경쟁률이 엄청나군요. 내용 보겠습니다. 당첨 문턱도 크게 띄어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인데 이게 커트라인인 경우가 있고 이거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인 가족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만점 청약 통장까지 등장했답니다. 만점이 84점입니다. 이 기준은요, 뭐냐면 6인 가족 이상, 가구원이 6인 이상, 그리고 15년 이상 무주택 등등등 이런 조건을 다 갖추면 만점이 나오는데 이번에 만점자가 등장을 해서 당첨이 됐답니다. 그리고요, 이 만점 되려면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니까 30대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아예.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윤정 변호사. 네. 우선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만점 뭐 청약통장 얘기지만 이 로또 아파트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로또 아파트.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데 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수백 대 1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공급 부족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 분양 확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 같은 어떤 그 공공주택 강화 이런 공공성 강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시내에 서울 시내에 직장이 많고 한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곳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민간 주택 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뭘 해도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 속에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기 신도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리 당겨서 내년에 지금 그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분양 물량이 되기 위해서는 예. 2023년 내지 그 이후로 돼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 공급이 없다 보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어떤 미스매치에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지금 그 민간 택지 어떤 그 공공 택지뿐만 아니고 민간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어떤 그 정책적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결국 집이 없는 사람 집 사고 싶은데 예. 사고 싶은 집이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익이 엄청난 로또 아파트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죠. 못 올라가게. 그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로또만 됐다. 집값은 못 잡고. 주변 시세는 다 올라가고 분양가 받는 이런 아파트는 반값이니까 그거 당첨되면 로또다. 그래서 경쟁력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 웬만한 이 청약 점수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는요. 전셋값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끌, 그렇죠.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억 전셋집 구했는데 윗집은 4억이랍니다. 이거 뭡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임대차법 후폭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은 폭등한 전셋값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구하는데 기존 세입자 이거 전월세 상한제죠.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5% 밑으로만 올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싸게 되죠. 그런데요. 문제는 올해 이제 갱신해서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면요. 이제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때는 또 이갑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요. 여기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짙은 파란색이 신규 계약 그리고 약간
이 갈색 계통이 기존 계약인데 여기 보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예를 들었어요. 기존 계약이 4억 2천, 신규 계약은 8억 8천. 2배가 넘네요. 같은 아파트입니다. 누구는 4억, 누구는 8억인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회에서 몇 가지 또 예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전세값 언제쯤 안정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제 저금리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책을 좀 준비하고 정리되는 대로 곧 발표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굉장한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부작용 미리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대차법 탑 아니라더니 여당 전세가 폭등 이런 경고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지난 6월에 개최했던 어떤 세미나 내용, 그 내용이 정리해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경고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6월 임대차 안정 세미나 열었는데 가격 급등하고 공급이 위축된다. 지금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게 이미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쳤다는 거죠, 지금. 최양호 고문님. 네. 문제가 있으면 더 강한 규제로 지금까지 이것을 버텨온, 그래서 23타수 무안타를 지금 치고 있는 게 예. 우리 부동산 대책인 것 같은데요. 큰일 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공급 물량이 전세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올해보다 축소가 되거든요. 그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임대차법이 우리 임차인들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 임차 가시는 분의 63%, 월세 임차 가시는 분의 55%가 예. 싫다는 거예요. 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사각지대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전세를 잡으니까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 자산 가격의 이 버블이 언젠가는 꺼지는데 그게 바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가야 되는지, 그럼 지금 이제 공급이 좀 풀리는 부분들은 2023년이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을 갖고 올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새 경매 물건이 직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률이 120%까지 올라갑니다. 5억에 내놓으면 6억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정가보다 낙찰받는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현금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만이 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붙일게요. 예, 박수현 의원님. 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어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규제를 또 병행해야 되는 것이 역대 정부가 쭉 예. 해왔던 것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의 확대라는 측면인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 아까 2023년 일관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역대 정부의 그 수도권 택지 이 확보 비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4,800만 평, 이명박 대통령이 1,900만 평, 박근혜 대통령이 300만 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현재 1,600만 평 정도를 확보하고 되는데 이 문제도 몇 년 후에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를 어떻게 공급을 늘릴 거냐. 예. 최진영 변호사님은 민간 공급을 좀 풀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임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주택 공급을 좀 주목해서 보면 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이나 이 세대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청신호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그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천 호를 조만간에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
어쨌든 공급의 확대,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공급 측면에서 많은 대책들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풀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